안녕하세요. 지호석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경우의 수 단원에 있는 최단 경로의 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많은 학생들이 이미 최단 경로의 수는 쉽게 푸는 방법을 다들 알고 있겠지만 이게 문제집의 해설을 보다 보면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점들이 찍혀 있는데 이 점들이 어떻게 해서 찍히게 되고 이 방법을 이용을 해서 최단 경로의 수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단원에 있는 최단 경로의 수 구하는 과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선생님이 지난 시간 특강 시간에 간단한 직사각형 경로에 대해서 최단 경로의 수를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하고 합의 법칙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었어요. 그때도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지만 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이용한 풀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뚫린 길 없이 예쁜 직사각형 모양의 경우에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이용을 해서 최단 경로를 구하는 게 상당히 유용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이게 예쁜 직사각형이 아니라 좀 다른 모양의 사각형인 경우라던가 중간에 길이 뚫려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이용해서 한 방의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특강 시간에도 이런 경우에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보다는 우리가 합의 법칙을 이용을 해서 구하면 어느 경로가 있어도 모든 점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최단 경로의 수를 구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해설은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해설을 정리를 하다 보니까 경로상에 이상한 점들을 찍어놓고 그 각각의 점들에 대해서 갈 수 있는 경로들을 더하면 된다 하고 우리가 의미를 알 수 없는 점들이 이렇게 찍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좀 더 복잡한 경로에 대해서 합의 법칙을 이용한 풀이랑 같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이용해서 그 이상한 점들을 어떻게 찍을 것인가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주도록 할게요. 자, 일단 선생님이 특강 때도 이야기했던 최단 경로의 수를 푸는 두 가지 다른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자, 합의 법칙을 이용한 풀이는 경로상에 있는 모든 점들에 대한 최단 경로의 수를 가는 방향을 신경을 쓰면서 내가 오른쪽 위로 가야 되면 오른쪽 위쪽 방향으로 가는 경우의 수들을 쭉 더해가는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최단 경로의 경우의 수를 구해줄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이용을 해서 복잡한 최단 경로 문제를 풀 때에는 일단 제일 먼저 우리가 첫 번째 아름다운 직사각형을 하나 잡아야 될 겁니다. 이 아름다운 직사각형을 만드는 방법만 우리가 잘 기억을 해주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도 얼마든지 최단 경로 문제를 풀어줄 수가 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최단 경로를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가지고 풀어주려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이용한 풀이는 직사각형인 경우 밖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경로가 복잡한 경우에는 최대한 직사각형으로 나눠가지고 우리가 경우의 수를 구해줘야 되는데 오른쪽의 기본 그림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뚫린 길도 없고 예쁜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그대로 오른쪽 4번에 위쪽 3번 가지고 바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풀었어요. 자, 일단 이 방법은 선생님이 직접 문제를 한번 풀어주고 나서 설명을 하면 이해가 될 거기 때문에 예제 문제를 먼저 풀고 자세하게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일단 예제 레벨 1 문제를 선생님이 두 가지 다른 방법으로 풀어볼 텐데 일단 검산을 하는 의미에서 합의 법칙을 이용을 해서 먼저 간단하게 푸는 것부터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A에서부터 B까지 최단 경로로 가고 싶다고 하면 일단 오른쪽 위로 가야 되기 때문에 A에서부터 오른쪽 방향으로 그리고 위쪽 방향으로 경우의 수가 한 가지인 길들, 점들을 쭉 찍어서 정리를 하면 이제 나머지 점들은 여기 있는 1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쭉 경우의 수들을 더해준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오른쪽 위로 가는 방향의 점들의 경우의 수를 쭉 더해 나가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경우의 수들을 찾아줄 수 있겠죠. 자, 근데 이런 경우에는 지금 이쪽에 길이 없고 요점까지 가는 경우의 수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오는 길 없이 위로만 올라가기 때문에 요 6가지에서 다시 위로 올라가는 경우는 오른쪽에서 오는 거 없이 그대로 6가지가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점들도 마찬가지 오른쪽 위쪽 방향의 점들을 쭉 더해주면 되겠죠. 52가지에 22가지, 53가지 하면은 결국 B까지 가는 최단 경로는 105가지 경우의 수가 나온다. 111 가지고 합의 법칙으로 어렵지 않게 찾아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걸 같은 것이 있는 수녀를 이용을 해서 풀려면 일단 요 경로상에 있는, 자, 얘는 지금 예쁜 직사각형이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을 직사각형으로 나눌 수 있는 점을 찍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자, A에서부터 출발해서 내가 만들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직사각형을 하나 만들어서 생각을 해주면 아마 자, 요 직사각형까지 가는 경우의 수랑 요 직사각형 경로로 가는 경우의 수를 곱해서 우리가 A에서부터 B까지 최단 경로로 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점으로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점을 내가 그럼 선생님 아름다운 직사각형을 잡을 때 이런 식으로 잡으면 안 됩니까? 자, 이렇게 되면은 내가 요 점까지 가는 경우의 수랑 요 점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구했을 때 지나가지 않는 점들을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만약에 요 점을 찍어서 경우의 수를 구했으면 요 경로상에 지나갈 수 없는 점들을 찾아야 되는데 이쪽 부분이 지금 B이기 때문에 요 점을 지나가게 되면 요 점까지 가는 경우의 수가 빠지게 될 거예요. 1번을 기준으로 대각선 아래쪽에 있는 요 점을 거쳐가지고 내가 B까지 가는 경로도 생각을 해줘야 될 거고, 이런 식으로 직사각형 두 개로 나누게 되면은 다시 요 점을 지나가지 못하게 될 텐데 요 대각선 아래쪽에 있는 요 점을 거쳐가지고 B까지 가게 되면 이제 요 직사각형까지 모든 점들을 다 지나갈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내가 제일 처음에 가장 아름다운 직사각형을 하나 만들었으면 그 점을 기준으로 지나가지 못하는 요 경로상을 지나갈 수 없는 대각선 아래쪽에 있는 점들을 쭉 찍어서 직사각형으로 나눠서 우리가 경우의 수를 구해주는 식으로 우리가 같은 것이 있는 수녀를 이용을 해서 풀어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 아까 전에 얘기했던 만약에 내가 직사각형을 요 점을 찍지 않고 요 점을 찍어서 요렇게 직사각형을 만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자, 요 경로상에 지나갈 수 없는 대각선 방향의 점들을 생각을 하면 요 두 점도 있겠지만 요 위쪽에 있는 점도 요 경로상에서 지나갈 수가 없는 점이 되는데, 자, 요 점은 A를 기준으로 우리가 직사각형을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선생님이 같은 것이 있는 수열은 항상 직사각형이 나와야지만 쓸 수 있다 그랬는데 요 점을 잡아가지고 정리를 하게 되면은 요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사각형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아름다운 직사각형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이 이야기한 아름다운 직사각형은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결국 내가 직사각형을 잡아도 모든 점들을 지나갈 수 있게끔 최대한 크고 대각선 방향의 점들을 찍었을 때에도 마찬가지 직사각형의 경로가 나올 수 있게끔 잡아야 된다라는 느낌으로 아름다운 직사각형을 기억을 해주면 될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자, 결국 해설에서도 아마 요 점이랑 요 점을 찍어가지고 요 각각의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같은 것이 있는 수녀를 가지고 경우의 수들을 구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1번부터 차근차근히 경우의 수를 구해보면은 1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오른쪽 2번, 위쪽 2번에 화살표 4개가 같은 화살표 2개씩이 있을 거고, 자, 요 점에서 B까지 가는 경우는 3개, 2개, 5개의 화살표 중에 3개랑 2개가 같은 경우일 거기 때문에 6가지, 10가지 해가지고 60가지 경우의 수가 나올 거고, 자, 두 번째 경우는 화살표 4개 중에서 3개가 오른쪽 화살표, 그리고 요 점에서 요 점까지는 위랑 똑같이 5개의 화살표가 이번에는 오른쪽 2개, 위쪽 3개의 화살표에서 4가지, 10가지 해서 40가지 경우의 수. 얘는 오른쪽 4개밖에 없기 때문에 같은 것이 있는 수녀를 쓰면 4팩에서 그냥 한 가지 경우의 수가 될 거고, 요 점에서부터 요 점까지 가는 경우는 5개의 화살표 중에서 4개의 위로 올라가는 화살표를 생각을 하면은 1 곱하기 5에서 5, 그러면 우리가 아까 합의 법칙을 이용해서 구했던 105가지 경우의 수가 똑같이 나오게 될 겁니다. 됐죠? 결국 복잡한 직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최단 경로를 같은 것이 있는 수열로 구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아름다운 직사각형을 찾는 일일 거예요. 아름다운 직사각형이라는 거는 내가 잡았을 때, 자, 그 직사각형을 기준으로 지나가지 않는 대각선 점들까지도 우리가 직사각형 경로를 만들어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점을 기억을 하면서 제일 처음에 가장 아름다운 직사각형을 만들어서 우리가 점들을 쭉 찍어가지고 같은 것이 있는 수열 가지고 구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 방법으로 예제 2번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가운데 뚫린 길이 있을 때 A에서부터 B까지, 이번에는 오른쪽 아래쪽으로 가는 최단 경로의 수를 구해야겠죠. 선생님이 일단 합의 법칙으로 구하는 동안에 학생들이 한번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풀 때 어느 점을 찍어서 어떤 아름다운 직사각형을 만들어야 될지도 한번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A에서부터 B까지는 오른쪽 아래쪽 방향의 경우의 수가 한 가지인 점들을 쭉 찍은 다음에 얘네들을 쭉 더해주면 될 텐데, 이렇게 3, 4, 5, 6까지 더하게 되면은, 요 점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이랑 마찬가지로 오른쪽으로 가는 방향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4가지로 내려갈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밑으로 내려가는 경로가 없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가는 4가지 경우의 수만 적어주게 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다시 경우의 수들을 쭉 더해 나갈 수가 있을 겁니다. 15가지, 17가지, 17가지 하면 34가지에 32가지에서 결국 B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66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뚫린 길도 내가 갈 수 없는 방향의 경우의 수는 빼고 우리가 갈 수 있는 방향의 경우의 수들만 쭉 더해 나가는 식으로 경우의 수들을 구해주면 되겠죠. 선생님이 푸는 동안 고민 좀 해봤나요? 자, 그러면 이 최단 경로를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가지고 구하려면은 어떤 아름다운 직사각형을 잡아야 되냐? 자, 일단 A에서부터 B까지 가는 경로는 요렇게 갈 수도 있고 요렇게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요 방향을 생각을 하면 가장 아름다운 직사각형은 요런 식으로 만들어서 요 점을 하나 찍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요렇게도 직사각형을 만들 수가 있을 건데, 마찬가지 대각선 방향에 지나가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직사각형, 요거는 일직선이니까 요렇게 하면은 이쪽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모든 경로들은 다 포함이 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가는 경우에는 내가 직사각형을 과하지 않게 아름답게 잡는다고 하면은 요렇게 잡아서 요 점을 찍게 되면은 요 점에서부터 요렇게 다시 직사각형을 만들 수가 있을 거니까, 그러면 요 경로상에 지나갈 수 없는 요 점만 하나 더 찍어주게 되면은 요렇게 해서 내가 갈 수 있는 모든 길들을 다 찾아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요 4점에 대해서 경우의 수들을 다 구해보면은 요 방향은 그냥 한 가지에서 한 가지일 거고, 자, 요거는 화살표 4개 중에 3개가 같은 거기 때문에 4가지에, 자, 요 방향은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 4개가 지금 같은 화살표이기 때문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쓰면 아마 5가지 경우의 수에서 요 점까지 가는 경우는 20가지 경우의 수가 나올 겁니다. 요점 같은 경우에는 아까랑 똑같이 4가지 경우의 수에, 자, 요거는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5개 중에 3개, 2개니까 10가지 경우의 수라고 하면은 요건 40가지 경우의 수가 되겠죠. 자, 얘는 쭉 한 가지로 내려와서 요렇게 하면은 아까 전에 요 직사각형이랑 똑같이 5가지 경우의 수일 거니까, 한 가지, 20가지, 40가지, 5가지 해서 똑같이 66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될 거예요. 됐죠? 그래서 우리가 최단 경로의 수 문제를 풀 때 항상 합의 법칙으로만 구하려고 하지 말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풀 때 어떻게 내가 점을 찍어서 경우의 수들을 구해주면 될 것인가도 같이 연습을 하면 아마 이 최단 경로 문제를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해 줄 수 있을 겁니다. 자, 요거랑 같이 선생님이 준비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입체도형에서의 최단 경로 문제예요. 이게 직사각형이 아니라 이제 직육면체나 정육면체가 됐을 때 최단 경로의 수도 마찬가지 비슷한 방법으로 우리가 같은 것이 있는 수냐라고 합의 법칙을 이용해서 구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합의 법칙의 경우에는 우리가 세 방향으로 경우의 수를 따져줘야 되기 때문에 모든 점들의 경우의 수를 구할 때 이제 갈 수 있는 3가지 방향을 고려를 해서 더하기 계산을 해줘야 될 거고, 요거보다는 입체도형 같은 경우에는 합의 법칙으로 구하면 보기도 힘들고 구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풀어주면 좋겠는데,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풀 때에는 평면일 때는 화살표가 오른쪽, 위쪽 혹은 아래쪽, 왼쪽 두 종류의 화살표였으면은 이제 입체도형 같은 경우에는 3종류의 화살표를 나열하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구나 라는 느낌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줄 겁니다. 예제 문제를 한번 볼게요. 선생님이 2종류의 입체도형을 준비를 했는데, 일단 첫 번째는 뚫린 길도 없이 예쁜 직육면체 모양의
정육면체 48개를 쌓아 올려서 직육면체를 만들었다고 했어요.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A에서부터 B까지 최단 경로를 가려면 오른쪽으로 4번, 그리고 앞쪽으로 3번, 위로 4번을 올라가야지만 최단 경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지금 요 안쪽도 안 보이거니와 이거를 합의 법칙으로 일일이 구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총 4개, 3개, 4개 해가지고 11개의 화살표 중에서 4개, 3개, 4개가 같은 화살표이기 때문에 같은 거시는 순열을 이용해서 구한다고 하면은 11,550까지가 나올 겁니다. 이건 학생들이 직접 계산을 해보면 될 거고, 이런 식으로 입체도형 같은 경우에는 화살표가 총 3종류이기 때문에 3종류의 화살표를 나열하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고 기억을 해주면 될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입체도형을 합의 법칙을 이용을 해서 최단 경로를 구한다고 하면은 여기 레벨 4 같은 경우에는 지금 뒤쪽에 있는 점들도 다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A에서부터 B까지 가는데 얘는 지금 예쁜 직육면체 모양이 아니라 지금 이쪽에 없는 점이 2점이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우리가 바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써줄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합의 법칙을 쓸 것인가? 자, 마찬가지 A에서부터 B까지 가려면 오른쪽, 그리고 앞쪽, 위쪽으로 올라가야 될 거예요. 그러면 A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점들, 위쪽에 있는 점들, 앞쪽에 있는 점들은 일단 한 가지라고 정리를 해놓고 경우의 수들을 더해주면 되겠죠. 자, 차근차근히 한번 더해보죠. 요 점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그리고 위로 올라가는, 앞쪽으로 가는 방향은 없기 때문에 2가지 경우의 수가 될 거예요. 요 점도 마찬가지 앞으로 가고 위로 올라가는 2가지 경우의 수만 있을 거고, 요 점도 마찬가지 앞으로 오른쪽으로 가는 2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자, 요렇게 해서 요 점은 3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거고, 요 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른쪽, 앞쪽, 위쪽까지 해서 2가지, 6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거죠. 자, 요 점은 2가지, 1가지 해서 3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거고, 자, 요 뒤쪽에 지금 얘랑 겹쳐지는 점은 자, 요 방향에서 지금 앞으로 가는 경로밖에 없기 때문에 자, 위로도 없고 오른쪽도 없기 때문에 2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더해보면은 요 점은 오른쪽, 앞쪽, 위쪽 해서 총 12가지 경우의 수가 있으면, 요 점 같은 경우에는 6가지, 그리고 요 뒤에 있는 2가지가 올라가게 되면 8가지일 거고, 요 점은 2가지, 3가지 해서 5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B까지 가는 최단 경로는 8가지, 12가지, 5가지 해서 총 25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거예요. 됐죠? 그래서 입체도형 같은 경우에도 예쁜 직육면체나 정육면체 같은 경우에는 그냥 화살표를 나열하는,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10,000가지가 넘는 경우의 수기 때문에 얘네들을 일일이 우리가 합의 법칙으로는 구해줄 수가 없을 거고, 간단한 도형인 경우에, 그리고 예쁜 직육면체가 아닌 경우에는 우리가 세 방향을 고려를 해서 합의 법칙으로도 최단 경로의 수를 구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해서 오늘 선생님이 최단 경로 문제랑 관련된 몇 가지 심화 문제들을 정리를 해봤는데, 최단 경로 문제는 쌤이 오늘 설명해 준 것보다 더 복잡한 문제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이제 합의 법칙을 이용을 해서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랑, 그리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이용을 해서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을 구분을 지어가면서 선생님이 오늘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이용을 해서 푸는 방법, 아름다운 직사각형 만드는 방법도 알려줬기 때문에 이 2가지 방법을 잘 조합을 해서 우리가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도 최단 경로의 수를 어렵지 않게 구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혹시나 오늘 강의에서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던가 최단 경로의 수 문제를 푸는데 막혀서 잘 안 풀리는 문제가 있는 경우에 댓글로 남겨주면 선생님이 차근차근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강의가 도움이 됐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우리는 또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